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매매하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손절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절, 손절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손절이 왜 중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손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내 자금을 지켜주죠. 손절을 함으로써 인해서 내 자금을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비용을 살려줍니다. 기회비용을 살려준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물렸어요. 여기서 손절을 못하고 계속 여기 끌고 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올라서 수익이 낮을 수 있겠지만 이 사이에 며칠 동안에 물려있는 요 기간 내에 매매를 해야 되는 그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비용을 살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손절을 저는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심리적인 압박,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입니다. 지금같이 여기서 물렸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 짜증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올라서 본절이나 본절 근처 혹은 수익으로 나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행운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몇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신라젠,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런 신라젠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여기 눌림을 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눌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많이 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죠. 오늘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번 튕기고 여기서 한번 튕기고,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으로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제 지인들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대로 대응을 해서 매매를 이어가는 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내가 대응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 채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지금 손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손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혹은 손절을 어디서 해야겠다는 그런 미리 방비책을 세우지 못한 채 그렇게 매매에 임하였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다 떨어지고 여기서 지지 받아줄 거야. 손절 못하죠. 지지 받아주는 것 같지만 떨어지죠. 툭툭툭 이렇게 떨어져서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데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 여기죠. 쌍바닥에 나올 것 같은 자리. 그러면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 35%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손실 금액이 너무 커질 뿐더러 손실률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트레스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뭐 비츠로시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정리가 된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손절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혹은 하다가 이렇게 확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의 자본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자본금도 묶이게 되는 거고요. 기회비용도 날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 상당히 강해지겠죠. 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OCI 지금은 다시 올라왔지만 과거에 이렇게 큰 영광을 누렸던 65만 7천원까지 올라갔던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서 하락할 때 제대로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매매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손절을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갔다면 언젠간 반등이 나올 거야 하면서 들어가면 이렇게 처참한 몰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68%, 정확까지 마이너스 78%. 기간도 벌써 3년 되죠. 그래서 3년의 시간 동안 3년이면 올라오겠지? 아닙니다. 아직도 안 올랐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절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손절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손절을 왜 못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잠깐 영상을 잠깐 멈춰 주셔도 좋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왜 손절을 못할까? 손절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손절을 만약에 못하신다 라고 하면 나는 왜 손절을 못했을까? 한번 뭐 5초 10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영상을 계속 한번 이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보다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을 듣는 부분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부분 좀 귀찮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손절을 못하는 이유를 생각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손실회피 심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손실회피 심리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나에게 손실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회피하고 싶은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죠. 이제 내려가니까 매수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매수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저에게 손실인가요? 아니죠. 손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다르게 떨어지면 이때부터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면 내 잔고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 파랗게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매도 버튼을 눌러서 손절을 확정짓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나는 손실을 확정짓게 되죠. 그러니까 매도 버튼을 눌러서 내 손으로 내가 손절을 해서 이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발동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연습과 반복적인 행동으로 이걸 이겨내고 내가 그거를 확정짓고 다시 한번 나에게 이런 기회비용을 창출해서 결국 수익으로 이뤄내는 것 네. 그게 결국 나에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이 나에게 인지가 되고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손절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이런 거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야지 샀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샀겠죠. 근데 현실은 떨어지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러는 사이에 이미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야, 간다 이거. 가자. 달나라까지 가자 이거. 난 버텼다. 난 먹을 자격이 있어. 이건 내가 잘 버틴 거야. 라면서 손절 못하죠. 수익 중일 때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수익 중일 때도 수익 확정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심리로 인해서 네, 결국에는 손절을 못하죠. 어떻게 보면 2번도 1번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라갈 것 같아도 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아무리 올라갈 것 같아도 이거는 나의 매매가 아니다. 내가 매매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인정하시고 최소한의 손실을 확정짓는 것으로 인해서 빨리 그 매매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매매를 이어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이유 결국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손실 회피 심리가 있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손절을 못하게 된다. 그렇죠? 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이고 많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손절을 할 수는 있겠어. 근데 손절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돼 손절을 해야 돼 라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여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한 40% 50% 이렇게 빠졌다고 보면 네,
이렇게 빠지면 손절을 하자니 거의 뭐 들어간 원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죠. 그럼 여기 뭐 물타기라도 하냐? 물타기도 못하죠. 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것도 이제 물타기도 적당할 때 하는 거지, 뭐 이럴 때나 물타기 하는 거지, 확 빠져버리면 또 못하게 됩니다. 물타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물타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빠질 거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기가 저점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결국엔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떨어진 차트를 보니까 기분 나쁘죠. 올라간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손절이 요거 한번 생각해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손절을 해서 훨씬 이득인 경우가 있을까? 내가 손절을 했는데 훨씬 이득인 경우 있을까요? 네, 물론 있겠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겠죠. 네, 당연히 이게 참, 네, 이게 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맞죠. 그 뭐냐, 되게 사람들이 심리가 좀 되게 웃긴 게, 제가 여기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근데 여기서 손절을 했더니 이렇게 빠졌어요. 어떻게 되죠? 진짜 다행이다. 여기에서 여기라도 손절을 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진짜 여기서 손절 못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생각 하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런 생각 하죠. 여러분들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손절을 해서 훨씬 이득인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네, 있죠. 손절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절한 금액으로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냈을 때 이게 훨씬 이득이죠. 그쵸? 자, 그럼 이게 훨씬 이득인 경우, 요거를 딱 생각했을 때 요게 보이시나요? 그쵸? 더 빠지고 나면 내 자금을 지켰다 라는 생각에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 기회비용을 살린 거죠. 기회비용을 살려서 나에게 수익으로 뭐 손절 친 금액만큼 다시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절 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내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려 있었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매매 짜증나죠. 그럴 때는 뭐 차트 보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기회비용을 살려서 나에게 또 다른 매매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의 순환을 보여주었다. 그게 훨씬 이득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선생님, 저는 손절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손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난 손절이 안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이렇게 아마 불이 이렇게 나셔서 아마 손에 이렇게 뭐 짱돌이라도 들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면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조금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안 돼서 손절을 안 해도 100%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다가 강조해서 써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해서 써드린 게 손절 못해도 100%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라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00%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면 좀 손절이 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물리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려야 된다. 왜냐면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무슨 매매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혹은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요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지지저항, 그리고 수렴, 재무제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잘 모르신다면 요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따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제가 카페나 블로그에도 적어 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다음 영상 혹은 뭐 다다음 영상 보고 기회되는 대로 해당 영상에 대해서 또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일단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우리가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수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힘의 응축이다. 그래서 방향은 어디로 갈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은 어디로 갈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상승한다면 좀 크게 상승해 줄 것이고, 하락한다면 좀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모여 있다. 방향성은 아직 없지만 힘은 모여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수렴이다. 일단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혹은 안 좋은 기업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굿인가 배드인가, 그걸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이 지금 기업이 힘이 응축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사도 될 만한 자리인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오케이 합격이 되면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려야 손절을 못하는 사람도,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써놔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100% 상승한다 아닙니다. 네, 손절 못해도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려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트상 매매 위치가 어디냐, 네, 이쪽입니다. 이쪽. 올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닙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 왜 아닌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힘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수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렴한 힘이 어디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지지, 저항, 지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지지, 저항, 지지, 그렇죠? 네,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그죠? 지지와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이럴 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데, 자, 그러면 벌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그리고 와서 보여드리면, 제가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수렴을 했는가,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 중에서 지금 지지와 저항 그리고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은 제가 그 상승 종목, 네, 여기는 제가 카드를 띄워 드릴게요. 그 상승 종목에서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이런 것이 가능성이 높다. 왜 가능성이 높냐? 신뢰감이 크기 때문이다. 왜 신뢰가 크냐?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가격대가 오면 거기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그 카드 보시고 한번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렴은 힘이 응축이죠. 그래서 힘이 응축되었다가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 그거를 이제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매매를 해볼 만한 곳에서 힘이 응축되었을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봉상에서 조금 느리게, 급하지 않게 분봉이나 단타 이런 게 아니라 좀 단기 스윙 이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단기 스윙 이상으로 느긋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재무제표 보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0919 기업 분석, 네, 여기서 0919 이렇게 기업 분석을 보셔도 되고요. 네, 혹은 키움 주문이 있습니다. 키움 주문에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거 누르셔도 됩니다.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기업 분석 여기에서 이렇게 스냅샷, 네, 스냅샷에서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시가총액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결국에 매출액, 영업이익,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냐, 그리고 가진 돈이 얼마가 있냐, 다음에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쓰고 있냐, 그래서 얼마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네, 이런 거를 이 표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늘고 있고요. 네, 뭐 살짝 매출액이 늘고 있고, 다음에 뭐 순이익도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요. 네, 다음에 자산이 좀 더 늘죠. 여기는 이렇게 살짝 늘었다가 줄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갖고 있고, 다음에 자본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ROA, EPS 뭐 이런 것도 퍼도 그렇고요. PER이나 PBR, 네,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다음에 돈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재무제표를 보니까 기업이 그래도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우 디테일하게 보면 좋겠지만, 그 재무제표를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매우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셔도, 네, 요 정도만 보셔도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추가로 또 요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또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매매하는데 보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 네,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버는 돈이 많다, 그리고 빌린 돈은 뭐 이 정도가 있고, 빌린 돈이 그렇게 크지 않죠. 자본 총계가 내가 들고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채 총계가 내가 빌린 돈이고, 그러니까 빌린 돈에 비해서 갖고 있는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만큼 탄탄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괜찮고, 그다음에 우상향 중이고, 수렴이 됐고, 지지저항이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여기에는 투자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수익 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종목 선정이 애롭냐? 그러면 애로움 매매로 해결해라, 뭐 이런 겁니다. 화살표 모양이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런 이제 비슷한 종목, 네, 요런 비슷한 종목이 최근에 이제 아이센스 제가 또 봤는데, 네, 아이센스도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죠. 네,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네, 이런 자리가 지금 지지저항이 발생하는 자리죠. 보시면 요런데 저항, 여기도 저항, 또 여기서 지지, 저항, 여기도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여기서 지지, 여기도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그죠? 지지, 그래서 지지, 저항, 지지, 저항. 네. 그러니까 결국 지지와 저항이 지속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그런 곳, 네, 이런 곳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지, 저항 보시면, 네, 지지와 저항, 수렴, 재무제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두 개는 벌써 해결이 됐죠. 수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는 가운데 지지 저항이 발생한 이런 곳 확인됐고요. 네, 그리고 재무제표 봐야겠죠. 재무제표를 보자면, 네, 이렇게 분석에 가서 보시면,
아이센스 보시면 뭐 매출액도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단기순이익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잘 벌고 있다. 돈을 잘 벌고 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빌린 돈은 많이 없다. 그러니까 탄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결국 나타내는 지표가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뭐 탄탄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차트 말고 한번 종목을 보자면 안 좋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요거 사실 신라제는 여기서 포함되지가 않긴 합니다. 포함되진 않지만, 네, 안 좋은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리려고 네, 가져온 겁니다. 네, 이렇게 벌거쳐 뭔가 이렇게 빨갛고, 예, 뭔가 이렇게 좀 그러면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다, 이거는 안 좋다, 마이너스다, 적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랑 딱 비교가 되죠, 그쵸? 일단은 검어쳐, 일단은 빨갛고요. 여기서도 일단 직관적으로 얘 좋네 안 좋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라제는 예외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네, 신라제는 얘는 바이오주라서 그렇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재무 상태가 빨간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1상 시험도 했다가 뭐 2상 3상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계속 투자해서 이게 성공하면, 이 약이 탁 완성되고 만들어내면 이제 대박이 나는, 네,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래 투자하는 회사라 지금 당장은 뭐 상태가 안 좋아도, 재무 상태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뭐 유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주들은 10년 동안은 그냥 놔둬요. 원래는 한 4년 정도 이상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거나, 네, 재무가 안 좋으면 이게 이제 거래 정지로 넘어가서 이제 상폐 위기까지 가게 돼서 뭐 환기 종목으로 갔다가 뭐 관리 종목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거래 정지로 넘어갔다가 이제 상폐가 되는, 네, 그런 수순으로 밟을 수 있어서, 이게 빨갛고 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재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종목은 대부분 거르고, 또 특히 환이나 관 붙어 있는 이런 종목은 거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네, 바이오는 예외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미래 투자하는 회사라, 네, 유보해 줍니다. 10년 동안은 그래 알았다 인정해 줄게, 네, 이런 거. 아무튼 그렇고, 네, 이건 이제 뭐 좋은 차트 안 좋은 차트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고요. 어쨌든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네, 좋다, 재무가 좋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좋겠죠. 네, 이런 자리, 혹은 뭐 이런 자리 사시면 좋겠죠. 요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지장을 그린 건 아닌데, 네, 대략 이쯤에서, 네, 사셔도 좋다, 네, 뭐 이런 자리에서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물려도 괜찮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리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요것도 보시면, 네,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혹시 종목 선정이 에로우신가요? 그러면 에로우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거 말씀드렸었죠. 손절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 이 세 가지 부분 때문이다. 자본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심리, 스트레스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손절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손절이 왜 안 될까? 이거는 제가 손실 회피 심리로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확정짓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쉽게 손절이 못하고, 혹은 너무나, 예, 갑자기 많이 빠졌을 때,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 그럴 때 손절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손절했다가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심리, 네, 그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정확히 모르는, 네, 정확히 모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손절이 안 된다. 왜 손절이 되면 이득일까? 이 이득인 부분은 결국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을 하면 내 자본금을 지킬 수 있고요. 왜냐면 손절을 했을 때 더 떨어지게 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게 내 돈을 지켰다 라는 안도감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 내 손절을 해서 그 금액으로 만약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이 난다면 거기에서 손실금을 메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내가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에 결국 이것들에서 비롯되는 그 심리와 스트레스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종목에 매매할 때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이 안 되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절이 안 되는데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만약에 종목 선정이 애로우냐? 그러면 애로우 매매를 하세요 라고 제가 자꾸 할 때마다 현타가 오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요거 매매하실 때는 지지와 저항, 수렴, 재무제표 요거만 보면 된다.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내가 손절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단 물린다 라고 해도,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려야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정 안 되겠으면 손절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손절이 정 안 되면 근데 또 나는 매매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이런 매매로 이어가시면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돈 되는 무료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 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설명란에 여기 각각 주소 있으니까요, 오셔서 서로 교류하시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주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 관심이 여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힘 받아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매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손절 안 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매매로 수익을 좀 잘 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익 잘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부착이었습니다.